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를 돌봐주었다. 전 엄마 젖을 떼자마자 강원도 할머니 댁에 살았어요. 철원이라 함은 눈이 허리까지 내리고 야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오기도 했어요. 산에 가면 그때 그 시절 지뢰를 묻어놓은 곳이 많았고 표시된 곳은 들어가면 안 됐어요. 제가 살던 마을에는 어린아이가 저와 이웃집 세댁의 3남매가 전부인 곳이었죠. 그렇게 작은 마을에도 작은 군부대가 있을 정도로 휴전선과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동네 슈퍼에는 계란과자와 초코파이, 그리고 요구르트를 팔았어요. 아마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가 됐을 거라고 봐요. 이런 제 어린 시절 덕분에 편식 같은 건 꿈에도 못 꿨죠. 가끔 할머니가 해주시는 계란찜이 최고의 반찬이었어. 이야기는 제가 서너 살쯤 됐을 때에서 시작해요. 그날은 이웃집 남매가 늦잠을 자던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고추를 따고 계셨으니 여름인지 가을인지였을 거예요. 마당의 밤나무 고목 밑에서 작은 실뱀을 발견했어요. 겁도 없고 워낙에 고슴도치와 산노루 등 작은 산짐승들을 좋아했어서 실뱀과도 친해지려 했나 봐요. 이리와 이리와 하다가 말을 안 들어서 돌로 쳤습니다. 꼬마의 심술이라기엔 악마 같았죠. 아이가 잔인한 건지 제가 잔인한 건지 그때부터 전 뱀만 보면 돌로 쳤어요. 큰 뱀 작은 뱀 가릴 것 없이 말이죠. 그 나이 때 제가 생각하기엔 일종의 놀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가위에 눌리고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어요. 그 가위라는 게 뭔가 보이는 게 아니고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예불 속으로 빨아들여지는 것 같더니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쥐가 나기 시작해요. 오른발과 오른다리에 말이죠. 제가 깨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때마침 할머니가 절 깨워서 제가 다시 잠들 때까지 한없이 그 흙냄새 나는 고소한 손으로 다리랑 팔을 주물러 주셨죠. 제가 8살이 되면서 경기도로 올라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할머니는 시골에 계시고요. 할머니와 떨어져도 가위는 계속 눌리고 쥐는 계속 났어요. 새벽에 눈 뜰 때마다 언니한테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징징거렸지만 언니는 해줄 리가 없었죠. 고작 8살 먹은 꼬맹이가 잠도 못 자고 밤마다 앓는 소리를 내니 할머니 손을 타서 그런다고 결국 할머니가 올라오셨죠. 할머니는 호랑이 띠세요. 끼가 넘치셨죠. 그런데 도시로 올라오시니 슬퍼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밤에 가위를 풀어주시고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주물러 주시면서 본인은 잠이 안 오시는지 시골의 밭 얘기를 하셨죠. 그러다가 한국전쟁 얘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전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여전히 가위랑 쥐가 났고 작은 집 아이 돌봐주시던 할머니가 저랑 다시 방을 쓴 지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마취해서 깨어나질 못하셨어요. 전 한 번도 그렇게 가실 거라 생각지도 못했고 공부한답시고 병원에 한 번 안 갔어요. 다시 올 거라 굳게 믿고 엄마가 전화로 할머니 속옷이랑 옷가지를 챙기랄 때 할머니가 가장 아끼시는 속옷과 신발, 외투, 그리고 장롱 속에 있는 지갑까지 챙겨서 현관에 두고 학교를 갔다 왔죠. 그날은 수학여행 대비해서 강당에서 조를 짜는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절 부르셨고 전 실내화도 갈아 신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꿈이길 바랬어요. 진짜 꿈이길 바랬고 거짓말이길 빌었어요. 할머니를 보면 안 된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날 제일 사랑해서 날 데리고 갈 거래요. 되게 웃기는 소리죠. 난 할머니 손도 못 잡고 할머니 관도 못 받고 할머니 묘소에 들어가는 것도 못 봤어요. 난 보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고 전 힘들게 살았어요. 공부는 포기하고 학교에선 왕따였죠. 가을강 쥐는 더 심해져서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학교에서 잘 때도 쥐는 났어요. 할머니랑 같이 쓰던 그 침대에서 잘 수가 없어서 바닥에서 자면 침대 밑 어두운 곳에서 노란 불 2개가 날 똑바로 쳐다보다가 그게 4개, 8개, 16개씩으로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젠 가위가 풀리지도 않아서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면 엄마가 깨웠어요. 넌 왜 이불을 온몸에 돌돌 말고 자냐고요. 그러다 어느 날이에요.
피곤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잠을 자고 싶었고 그날따라 딱딱한 바닥이 몸에 배겼어요. 돌침대도 딱딱했지만 그날따라 벽 쪽이 아닌 가운데에서 그날따라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요. 또 어김없이 가위가 눌렸어요. 쥐가 나기 시작했고 전 체념했죠. 그런데 제가 체념하니까 감은 눈앞에 노란불이 획획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팔다리를 주물러 주셨어요. 할머니 하고 부르니까 할머니가 코하고 자라고 아기 다루듯 부르셨어요. 그리고 옛날 일 시작하셨어요. 옷주반 얘기며 전쟁통 얘기, 그리고 옛날 얘기. 저도 눈을 감고 내가 옛날에 밤나무 밑에 뱀을 어쩌고 하면서 말하자. 할머니가 알아들었어 하시곤 자라며 계속 주물러 주셨죠.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없단 걸 한참 지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눈을 안 떴을까? 왜 할머니를 안 봤을까 하고요.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가위나 쥐 같은 건 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 군대 컴퓨터실의 귀신. 우리 소대는 위아래 없이 지내는 편한 부대였어. 분대장 잡은 애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주의였고 상병 이상급들도 분위기 잡기보다 드립치는 걸 더 좋아해서 매일매일이 놀자판이었지.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애가 한 명 있었어. 내 밑에 침대 쓰던 앤데 얘는 점호 끝나고 취침 전에 애들 모아놓고 각종 썰을 풀곤 했어. 어느 날은 자기가 무서운 얘기를 풀어보겠다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논산 귀신 얘기나 학교 귀신 얘기 같은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몇 개는 아는 얘기였는데 걔가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바로 위층이라 어쩔 수 없이 좀 듣다가 잘 시간 돼서 빨리 불 끄고 잤지. 근데 그날 새벽에 눈이 딱 떠지는 거야. 화장실에서 가고 싶어진 거지. 우리 부대 구조가 생활관에서 PC실을 지나 계단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어 있었지. PC실은 문이랑 벽을 없앤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라 지나다니면서 누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었지. 화장실까지 좀 멀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 밑에 층애를 살짝 깨웠어. 네가 무서운 얘기해서 화장실 못 가겠으니까 같이 가달라고 말이지. 뭐라 궁시렁대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가주더라고. 악습이네 어쩌네 투덜대다가 훈련 얘기랑 신병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 가서 일도 다 봤어. 그러다 온 길에 무심코 PC실 쪽을 봤어. 근데 중간에 있는 컴퓨터에 검은 형체가 앉아있는 거야. 딱 사람 크기였지. 너무 놀라니까 몸이 멈추더라. 잠깐 사이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러다 아까 들은 귀신 얘기가 떠오르는 거야. 일단 귀신은 자기 알아보면 무조건 쫓아오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고. 그게 생각나서 일단 빠른 걸음으로 소대에 들어왔지. 얘가 갑자기 왜 급하게 걷냐고 물어보길래 내일 설명할 테니까 일단 빨리 자자고 했어. 누워서 이불 덮었는데 별 생각 다 들더라고. 누굴까? 사람이긴 할까? 내가 알아본 거 눈치채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자시 들었지. 다음날 일어나서 걔한테 물어봤지. 혹시 어제 PC실에 있던 검은 형체 봤냐고 물었는데 그랬더니 걔가 자기는 어제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야. 내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깨어서 화장실에 같이 가지 않았냐고. 훈련 얘기도 하고 분명 같이 들어오지 않았냐고. 근데 자기는 절대 일어난 적이 없다고 딴 애랑 간 거 아니냐고 그러대. 미치겠더라고. 그날 뒤로는 찝찝해서 PC실도 못 가고 밤에 화장실도 못 갔어. 모르겠다. 걔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애랑 갔던 건지.